무조건 다 해결되고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희망적인 말만 하시는 분들은 조금 경계를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달콤한 말을 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뻐서 그램, 아이그램. 안녕하세요. 아이그램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 정건일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쌍꺼풀 수술을 원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쌍꺼풀 재수술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수술 후에 소세지 눈이 되었거나 아니면 쌍꺼풀이 풀려버렸거나 아니면 또 비대칭으로 수술이 되었거나 여러 가지 등등 재수술을 원하는 유형이 아주 다양하고 환자분들도 아주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쌍꺼풀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쌍꺼풀 재수술을 원하는 유형과 각 유형별 재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재수술을 원하는 유형은 바로 소세지 눈입니다. 소세지 눈은 주로 너무 깊게 고정을 한 경우가 원인이 되어서 점막과 속눈썹이 같이 들리면서 발생이 동반되는 유형인데요. 이 경우에는 쌍꺼풀 높이와 피부 여유분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피부에 여유분이 있다면 쌍꺼풀 라인을 낮출 만큼 피부를 요만큼 자른 다음에 쌍꺼풀 고정을 낮춰서 개선할 수 있고, 만약 더 이상 자를 피부에 여유분이 없다면 새로운 절개선을 기존의 절개선 밑에다가 추가하는 두 줄 따기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유형의 재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수술 후에 원래 쌍꺼풀로 다시 높아지거나 쌍꺼풀 위에 새로운 쌍꺼풀 라인이 또다시 위에 생겨버리는 삼꺼풀을 방지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4가지 기법을 통해서 삼꺼풀을 방지합니다. 첫 번째는 눈이지방 재배치, 두 번째는 눈매 교정, 세 번째는 지방 이식, 네 번째는 눈꺼풀 테이핑 기법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유형은 쌍꺼풀이 풀린 경우인데요. 쌍꺼풀이 풀려서 물상의 눈이 되었거나 수술을 했을 당시보다 쌍꺼풀 라인이 작아진 경우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느끼는 정도가 달라서 수술 후에 붓기가 빠지고 쌍꺼풀 라인이 자리를 잡으면은 아무래도 수술 직후보다는 쌍꺼풀 라인이 작아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 정말 쌍꺼풀이 풀린 경우라면 피부 두께나 눈두덩이의 지방량, 안구의 돌출이나 함몰 정도를 고려해서 재수술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조건들에 의해서 특히나 쌍꺼풀이 잘 풀리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경우에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하고 원하는 높이의 쌍꺼풀 라인을 잡아주는 3포인트 고정법을 사용해서 고정해드리는데요. 이 고정법을 사용하면 쌍꺼풀이 잘 풀리지 않게 돼서 실제로 환자분들에게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수술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유형은 비대칭입니다. 물론 얼굴이 완벽하게 좌우가 대칭을 이루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모양도 자연스럽게 약간의 비대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떴을 때 보이는 쌍꺼풀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쌍꺼풀 수술을 하는 이유는 눈을 떴을 때 눈이 좀 더 아름다워 보이기 위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라인이 아니고 눈을 떴을 때 보이는 라인입니다. 간혹 원래 눈에 비대칭이 심하셨던 분들은 양쪽 눈의 디자인을 다르게 해서 눈을 떴을 때 모양을 맞춰드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쌍꺼풀 수술 비대칭 관련 재수술은 의사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비대칭을 맞추겠다고 수술을 시도했다가 피부가 다시 또 부족하게 되면 더 이상 돌이키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눈뜬 힘도 다르고 좌우의 안구 돌출 정도도 다르고 피부가 늘어진 거나 아니면 지방량 그리고 피부의 두께 자체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꺼풀 비대칭 재수술의 경우에는 의사의 섬세한 디자인과 계획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혹시 쌍꺼풀 비대칭으로 재수술을 원하는 분이 계신다면 우선 쌍꺼풀 수술 그리고 좌우 비대칭 재수술의 경험이 많은 의사분들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쌍꺼풀 재수술이 필요한 유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재수술을 마음먹었을 때 주의할 점은 뭘까요? 물론 병원을 많이 알아보고 관리를 잘하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이제 희망을 품는 겁니다. 첫 수술에 만족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운 마음을 품고 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좋은 의사분들을 만나서 올바른 수술법으로 개선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희망을 품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은 내 문제를 해결해줄 의사 선생님을 찾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주의하셔야 될 점은 무조건 다 해결되고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희망적인 말만 하시는 분들은 조금 경계를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달콤한 말을 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아닙니다. 수술 후에 경과를 예측하고 그 예측되는 범위에서 본인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말해주는 의사 선생님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달콤한 말만 해주는 의사 선생님보다는
정확하게 팩트를 말해주는 선생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훨씬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수술의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선생님께 더 신뢰가 가는 만큼 첫 수술의 실망감을 조금이나마 가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수술을 빨리 한다는 조급함보다는 재수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쌍꺼풀 재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은 쌍꺼풀 수술에 만족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용기를 얻고 희망을 찾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